서울과 지방의 상생 발전 사실 김포시 서울시 편입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부울경이나 문재인 정부 때 네. 부울경이나 이런 6대 권역으로 해서 네. 개발하자. 네. 그때 반대했던 게 국민의힘인데 이제 와서 김포시를 뜬금없이 하겠다고 또 나서고 이걸 가지고 정치 쟁점하고 이슈화해가지고 선거에 도움 얻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하루살이 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보 같은 일이다라가 전제인데 네. 다만 예. 지금처럼 정치에서 메가 이슈를 못 끌어내고 그러니까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이슈조차도 못 만들어내는 예. 정말 윤 정부의 가족 리스크 또는 공격을 할 때 우리 대표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이런 정쟁적인 내용 말고는 예. 정책적으로 핫 이슈를 못 만들어내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힘이 핫 이슈를 만들어냈다라고 그게 하면서 자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도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한심하지만 예, 예. 그런 이슈조차도 못 만들어냈다가 그나마 만들어낸 게 국민의힘이었다라고 평가하시더라고요.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런 이제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경기 지금 북도를 좀 네네. 분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네. 나누는 거 네네. 지금 김동인 지사가 계속 네네.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예전에 주장했던 바도 있어요, 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고 어쨌든 뭐 그 김포시라고 하는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파퓰리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자기들은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본 거네요. 그럼 결국은 이슈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손쉬운 평준화의 네, 개념을 네. 이제 그 끝이 보이는 평준화 개념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상향화. 예. 뭐 이제 서울 안에서도 이제 강남구가 확 팽창되면 예. 좀 더 팽창돼서 정말 뭐 관악구가 서초구 강남구에 편입되면 그 시민들이 과연 행복해질까요? 그건 아닐 것 근데 그 라벨을 얻기 위한 예. 부단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손쉬운 방식이죠. 근데 그러니까. 곧 드러날 이제 성과는 없고 부작용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방식인데 너무 유아기적인 정책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국감에서 네. 산자위에서 이제 산중위라고 그래서 산중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기억에 남는 이슈나 아니면 뭐 사안들이 있으셨어요 혹시? 사실 이제 산중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예. 전환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고요. 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리백 하려고 하는데 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사실 수사로 그렇죠. 막 예,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예, 있고 예, 많은 공무원들이 또 수사 대상에 올랐고 감사원도 개입하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가장 좀 상처를 많이 입은 곳이 또 산중입니다. 아니, 산자부입니다. 산자부. 그런 예. 상황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은 CF100이라는 개념을 CF100, 예, 가지고 오는데요. 예, 예. RE100은 소위 말하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얻은 예, 개념이고 예. 실제 예. 그 공감대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 RE100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무역, 수출. 그쵸, 예, 안 무역 돼요. 자체가 우리가 예, 타격을 입는 맞아요. 상황이 됐죠. 예. 이건 현실의 문제가 그렇죠. 됐는데 기어코 CF100이라고 하면은 예. 카본 프리 그러니까 예. 이제 탄소만 탄소? 프리하면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다시 말해서 원전도 넣고 싶은 거예요. 아, 아니 거기에다가. 원전도 넣고 싶은 바람 이해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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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윤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미 아리백에서 원전을 포함시키는 대신에 예. 원전은 두 가지 조건을 붙였거든요. 저항석 해결료가 있어야 되고 고준위 방패장이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 두 개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원전을 제외하고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추세죠. 거기에 굳이 CF100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해가지고 예. 유엔에서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CF100의 어떤 협의체를 만들자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너무 나이브하게 국제 질서를 따라가기만 했고 본인들은 CF100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참을 안 하잖아요. 누가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환상 속에 있는 네. 거죠. 그리고 CF100이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 화두가 됐는데 우리 국민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예. 근데 이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금 자족하고 계십니다. 아리백을 능가하는 개념이고 정신승리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 확대를 위한 예. 이제 그 R&D 예산도 증액시키고 홍보 예산도 증액을 시키고 이게 사실 이게 뭐 윤 정부의 가치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아서 걱정된다가 아니라 당장의 무역 현실에 우리 기업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죠. 그렇죠. 아리백 달성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무역 의존 쪽일 수밖에 없는 대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지수 앞으로 불보듯 빤한 건데 그렇죠. 기업도 갑갑한 거죠. 네. 특히 더 갑갑한 기업은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렇죠. 공장을 어떤 방식으로 옮긴다든지 네, 등등 통해서 아리백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중소기업들은 네. 국가 정책이 같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네, 맞아요. 정말 혁신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도약할 길을 막아버리는 정책이 지금 CF100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답답합니다. 기업 근데 프렌들리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말은 네. 그렇게 하죠. 네. 근데 대기업 프렌들리 같아요. 아. 중소기업 프렌들리는 아닌 딱히 것 같고. 대기업도 프렌들리가 그래요? 아닌 건 게 문제인 거죠. 그 연관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네. 해요. 부산을 깡통시장 가셨잖아요. 아, 그 대기업 보셨죠? 그 먹는데 대기업 회장들 뒤에 쫙 줄 세워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뭐하는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행동입니까? 와, 그래서 심지어 네. 보수 언론에서도 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 날 바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네. 비롯해서 왜 이렇게 동원 정치하냐고 다들 비난했어요. 대기업 총수들 지금 얼마나 바쁜데 바쁘죠. 네. 거기에 불러 세워가지고 네. 정책의 실패를 결국은 마크하는 일을 맡도록 했냐.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홍보할 때도 네. 대기업 열심히 해준 거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 너무 동원했다는 비난 많이 그러니까. 받고 지금 있잖아요.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아이고. 사진 찍었어요. 네. 아유 정말 먹는데 진심이신 것 같은 대통령이 또 뭐 본인 쓰시는 젓가락으로 만두를 막 저기 자판 저기 있잖아요 전시해 놓은데 본인 먹던 젓가락으로 막 집어서 드셨어요. 뭐 좀 그래요. 영광이라고 아유, 생각하시나 좀 보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아유. 저 그림은 정말 네. 놀랐어요. 그러니까 BTS를 뭐 네, 네. 동원할 듯이 굴고 막 네, 네. 그랬던 블랙핑크 예, 블랙핑크 그렇죠. 뭐 이 모습보다 네. 훨씬 더 기업 프렌들리를 주창하고 네. 기업의 자율성, 시장의 자율성을 주창하는 네. 보수당이 네.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건 얘기가 아니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울까요? 저런 네. 모습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용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을 네.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앞으로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총선에서 뭐 여성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새로 또 그 출마를 생각하시는 여성분도 네네. 계실 텐데 특별한 전략 같은 게 있으세요? 일단 먼저 네. 이제 여성위원장 네, 네. 이제 선거에 나가면서 네. 당시에 이제 전대가 직전에 있었고요. 네. 최고위원 선거 안 나가냐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여성위원장 선거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최고위원 선거에 고사를 그러니까 고사라기보다는 예. 이제 출사표를 던질 걸로 기대를 했으니까 예. 안 나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당시에 제가 여성위원 우리 여성 당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예. 민주당의 한 절반의 조직이거든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예. 제가 욕심을 냈죠. 예. 욕심을 냈고 예. 아주 치열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전국 경쟁. 선거를 통해서 됐는데 예. 당선되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예. 축하한다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랬죠. 예. 너무 힘들었다고 선거 여정이. 선거 여정. 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당대표 선거 나갔는데 대표님 예. 제가 대표님 예. 대신 어쨌든 예. 이 역할을 할 테니까 예. 대표님도 저 대신 그 역할 잘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예. 사실 민주당의 절반의 여성 당원들이 총회가 있는 자리고 그만큼 그때 받아들여야 했던 그분들의 뜻 그리고 우리가 여성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까지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전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여성 정치 확대에 대해서 또 다른 전선으로 좀 이제 갈등만 일으키던 이 이준석의 어떤 맞아요. 것과 또 약간 비슷한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딱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전체적으로 18%인데요. 18%. 예. 민주당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그거보다 적으시니까 아마 그죠,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적으니까. 국민의힘보다 적습니다. 아 그래요. 퍼센테이지가 네. 최소한 네. 국민의힘보다는 우리가 젠더 정당 표방했고 남녀 평등 특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여성 정치 확대나 맞아요. 여성 권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그런 정당인데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작다는 거는 저는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요 소위 노른자 땅 네. 경남, 경북, 거기에 대구에 여성분들을 보궐선거를 통해서도 여성 넣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어떤 줄 알아요? 그때 양양자 의원을 제외하고는 예. 전남, 광주에서 여성 의원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젠더 정당으로서 또 한 번 대치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 최초의 대통령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탄핵당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당에서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자스민 이제 여성 위주 노동자를 국회의원으로 등용했던 거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지만
보수당이었어요. 저는 그런 대치기를 또다시 당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민주당이 선점해야 될 것들은 선점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예. 이번에 여성 뭐 최종 몫은 둘째 치더라도 공천 30%. 예, 지역구 공천 30%는 좀 달성했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이제 할당 몫이라고 해서 적극적 이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예, 하는 예. 할당제가 있어요. 예. 할당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필요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남녀처럼 특별한 소수자의 일정 정도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헌법도 인정하고 있는 게 바로 여성의 할당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를 하자고도 아니에요. 예. 결과치를 30%에 맞추자도 아니고 공천을 30%에 30% 맞추자라는 목표치고 이게 일본도 심지어 우리 한일전 승리해야 되잖아요. 일본은 이미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조금 더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지금 예. 총선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1호 영입 인사로 민주당에서 여성 변호사. 네. 저는 예. 그건 저희 여성들이 꾸준히 예.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예. 이수정 교수를 맞아요. 모셔오시면서 거기서 영입을 했죠.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 상징통을 통해서 소구한 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토킹 범죄라든지 최근에 여성 폭력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여성의 목소리가 좀 먼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드렸던 내용입니다. 혹 개인적으로 뭐 아니 이재용 의원도 변호사시니까 네네.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은 잘 모르시는 아시는 분이시고. 분은 아닙니다. 네, 환경 네. 전문으로 네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지금 출사표를 던지는 그러니까 네. 현역 의원들님들도 계시지만 출사표를 던지는 여성분들 중에 네. 정말 열심히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우리 패널로 네. 나오셔가지고 이제 네. 시민들이 뭐 그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 돼주세요 하는 네, 영향들도 맞아요. 있고요. 네. 제가 뭐 역량 그 더불어민주당에 여성 자원이 없다? 아니거든요. 정말 여성 자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왕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쓰여졌던 분들 가운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역할을 하시다가 하시던 마지막까지 분들도 많죠. 21대 네. 총선에는 못 나오셨던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있고 저는 뭐 지난번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또 성과로 평가는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제도전하시지 않았던 분들 저는 뭐 꺼진 불도 다시 봐가면서 또 새로운 여성 인력들 정말 역량 있는 인력들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